그 28번부터 나오는 게 그 가격 공시 제도거든요. 요거는 이제 공시법이라는 게 2차 과목에도 공시법이 있죠.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럼 절차만 잘 거치면은 그냥 잘 기억하시면 이제 내용이 마치는데, 이걸 이제 동용 지금 하다 보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관계법규라 그래가지고 1차 과목에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보통 한 7문제 정도, 8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수많은 조문에 대해서 뭐죠,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험에 내더라고. 근데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나오고요, 한 문제가 나와. 보통 2개 나온 적도 있지만 우리가 한 문제나 보셔야 돼. 근데 수백 개의 조문이 되는 거를 한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 안에서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주 보시는데 그 틀에 대해서 나온 거를 이제 말장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많이 하시는 것만큼 정답이 체크가 돼. 그래서 19태 우리가 했을 때 거기에 나온 것만이라도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보기에 학계론에서 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출제인 입장에 맞추라고 던져주는 것 같아. 틀리면 안 되지. 그럼 체계도를 아셔야 되는데, 가격을 공시하는 부동산이 몇 개 있어요? 응? 3개. 3개 있어요. 먼저 토지 가격이죠.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은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2개. 그쵸? 뭐하고 뭐? 표준지 공시지가 요 제도는 70년대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역사가 가장 오래됐지. 그래서 85년도 시험에 처음에 출제했을 때 상당한 기간 동안 1회부터 6회인가? 그때 기간 동안에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냈을 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만 시험에 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그 당시 9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거를 억제시켰어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주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5개 신도시, 일산, 분당, 평촌, 삼본, 중동이라는 5개 신도시를 200만 호 주택 건설이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신도시 개발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 5년이라는 임기 있죠. 단기간 동안에 개발하겠다고 한 거야. 역사상 이렇게 유례가 없어. 이게 그 가족 부작용이 많이 생겼지. 부동산 폭등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90년대 초반에 신도시 개발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떠나서, 근데 그 당시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개발이 수도권 주변에 광범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지. 알았지. 주변이 각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당연히 도심지는 당연히 땅값이 어떻게, 집값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지. 그런 것을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땅값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적정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제도가 개별공시지가를 만들어졌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한번 지정해보자. 이 개별공시지가를 만들어질 때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충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 되게 많았어.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90년대 초중반에 개별공시지가가 만들어졌는데 개별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것만 냈으면 좋겠지. 근데 갑자기 2000년대 중반에 뭐가 만들어졌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만들어졌어요. 2000년대 중반에. 주택가격은 다시 몇 개로 나눠질까? 2개로 나눠. 여기서 정답이 많이 나오죠. 단독주택가격하고 또 뭐? 공동주택가격이 만들어져요. 그럼 단독주택가격 다시 몇 개로 만들어질까? 2개로 나눠져. 뭐하고 뭐?
표준주택 가격하고 뭐? 개별주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을 기준으로 뭐가 나온 거야? 개별이 나온 겁니다. 공동은 몇 개로 나눠질까? 안 나눠져. 근데 25위 위에 정답이 세 문제가 나왔죠. 공동이 자꾸 표준과 개별로 분류가 된다는 식으로 오답이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절차법, 이것도 절차법이에요. 가격 공시 절차죠. 그러면은 요 제도가 만들어졌어. 그럼 절차를 구성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가격 공시 절차를 만들어질까? 아니야. 그러면은 이 절차, 주택 공시 절차를 만들어질 때 카피한 것이 뭘 카피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토지가격 공시 절차를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격 공시 절차랑 주택가격 공시 절차가 90% 이상이 똑같아. 똑같아. 토지 들어갈 칸에다가 뭐만 바꾼 거야? 주택만 바꾼 거야,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면 되는데 갑자기 2010년대 초반에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또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택 말고 다른 건물이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야. 얘가 다시 두 개로 나눠져. 비주거용 뭐죠? 일반 부동산 가격하고 비주거용 뭐? 집합 부동산 가격 이렇게 나눠져. 그럼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져. 어떻게? 비주거용 뭐?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뭐?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이렇게 나눠져. 오케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을 기준으로 개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건물이고요. 이것도 건물이야. 그럼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이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럼 이 절차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뭘 카피했을까? 요걸 카피했어요. 주택가격 공시 절차랑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절차는 99%가 똑같아요. 다만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 절차 했던 거 있죠. 이거를 비주거용 일반으로 바꾼 것이고 공동주택 가격 공시 절차는 뭐죠? 집합 부동산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똑같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지가 공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지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측면이 이해가 되시면요, 나머지는 연습을 통해서 깨맞출 수가 있고요. 차이가 나는 것만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논해보도록 할 텐데 공통적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선 결정권자 있죠. 결정권자는 몇 명이 있을까? 두 명이 누구하고 누구? 국장하고 뭐? 시도지사 아니고 시군구장이지. 근데 시군구장이 결정하는 것은 몇 개가 있어요? 3개. 그게 뭐야? 개가 들어간 건 다 시군구장이 해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개별 부동산 가격. 개만 시구청장이 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해요? 국장. 그리고 이제 단어상으로 주의할 사항이 공시 기준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기준 시점이죠. 그리고 공시 기준이랑 공시일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건 이제 기준 시점이죠. 공식이 몇 월 며칠이라는 게 원칙이야. 1월 1일. 다른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외도 잠깐이고 공식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한 거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통보하는 날짜 있죠. 통보하는 날짜가 공시일이야. 이거를 서로 이제 공시 기준 칸에다가 공시일 집어넣고 공시일 들어갈 칸에다가 공시 기준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스만 한번 해볼게요. 공통점이 너무 많으니까 28번의 문제 보면은 국장, 토지용 상황 등의 일반 유사하다 인정,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일단의 토지 선정이 나왔죠. 표준지 공시지가 절차야. 먼저 선정이 나왔고요. 수많은 토지 우리나라 50만 필지를 선정해 그게 표준지야.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 조사 평가가 나왔죠. 조사 평가하고 그리고 뭐야? 심의. 그 심의 기관이 있어. 심의 기관인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이 있고 하나는 지방이 아니고 시군구 부동산 공시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국장이 거치는 것은 어디에 거쳐야 돼? 중앙.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더 연결만 시키면 돼. 그리고 이걸 통보해야 되겠지. 심의 거쳐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선정, 조사, 평가, 그리고 이제 심의, 공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28번은 맞고요. 이렇게 지문들을 절차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지니까 국장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29번에 가끔 공시상황도 나와. 공시상 두 가지를 보셔야 돼.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황하고 표준주택가의 공시상황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공시상황이 7개가 있어요. 당연히 거기 지번이 있죠. 1번에. 몇 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있죠. 이 단위 면적은 뭘까? 1제곱미터일까? 3.3제곱미터일까? 1제곱미터야. 항상 단위 면적이 1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통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도 알려야 돼요. 당신 면적이 1제곱미터당이니까 당신 땅이 몇 제곱미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공시지가에다가 땅 면적 곱하잖아. 본인 땅값이 나와. 통보 종이 쪽지 하나 받았을 때. 그 주변 토지 상황도 공시하고요. 그런 용도 지역이 있고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빠진 게 하나가 있죠. 지목도 공시합니다. 그럼 몇 번이 틀렸어? 지세가 아니야. 이게 10년 전에는요. 공시상이 9가지가 있었어요. 9가지 중에 지세가 있었어. 옛날 기출문제는 지세가 들어간 게 공시상에 해당됐던 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7개로 줄어들었어요. 2개가 빠진 거 중 지세가 있어. 어쨌든 뭐 공시상황 7개 요약 19태 자료했던 거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0번 이것도 의미가 있죠. 국장이 표준지 적정 조사 평가하고자 할 때 있죠. 조사 평가해야 되잖아. 그럼 국장이 의뢰를 해. 누구한테 의뢰할까?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한테 의뢰하는 거야. 그러면 의뢰받은 표준지가 이렇게 있어. 표준지가 있으면은 A 평가 법인과 B 평가 법인이 있겠지. 그럼 각각마다 표준지를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보고서를 국장한테 제출했겠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가중평균 결정할까? 산술평균을 결정할까? 그렇죠. 산술평균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가중평균 결정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A 평가 법인은 70%, B 평가 법인 30%. 그럼 A 평가 법인이 더 능력이 우수하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평가 법인 능력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받아가지고 더하기 나누기 n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평균으로? 산술 평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가업자들이 표준지 평가할 때는 아무나 안 해줘요. 자격증 따고 바로 실무에 투입한 사람 안 해주고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표준지 평가를 평가를 의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표준지 적정 가격 조사 평가할 때 둘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 등 이를 의뢰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이 원칙이야.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어디 갔어? 이 토지 가격 공시 절차랑 주택 공시 절차 있죠. 얘는 거의 90% 이상 똑같다 그랬잖아. 나머지 10% 미만에 해당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거야. 그럼 표준주택 가격도 평가해달라고 국장이 의뢰하겠지. 그쵸? 공동주택 가격도 평가해달라고 의뢰할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 금액을 평가해달라고 누가? 국장이 의뢰하겠지. 이건 누구한테 의뢰할까? 응? 가까운 지인한테? 한국부동산원한테 의뢰해요. 이게 달러.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둘 이상의 평가법인한테 의뢰하고 그리고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한테 의뢰해요. 한국부동산원이 작년까지는 한국감정원이었어. 이것도 둘 이상의 한국부동산원한테 의뢰하죠. 아니지.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비주공 부동산이 있죠. 비주공 표준하고 비주공 집합도 평가도 의뢰할 거 아니야. 두 가지는 누구한테 의뢰하냐? 둘 다 의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하고 평가법인한테 다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표준지니까 둘이 감정평가법인 의뢰한다. 30번은 맞고요. 31번에 둘이 다 평가법인이 의뢰한 표준지 적정 가격은 평가법인 등이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가중평균치가 아니라 그랬죠. 무슨 평균치? 산술평균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번은 당연히 국장이 표준지 공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 의견을 들어야 돼. 한 번 나왔었고요. 기억만 해주시고 33번에 이제 잘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가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고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해 지가를 산정해 이렇게 돼 있죠. OX. 이것도 중요한 문구죠. 이거는 1번 X, 2번 가입표, 3번 이거 X야. 이것도 이제 주의 다 똑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 평가업자가 표준지를 평가한 걸 국장이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요. 뭘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데 뭘 작성하냐?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이 토지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요거를 작성을 해. 누가 작성할까? 누가 작성해? 아니 표준지는 국장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국장이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작성한다고요? 국장이 작성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두 번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한다고 나온 거야. 여기 지문처럼. 그러면은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한 다음에 그럼 비준표에는 표준지 금액이 입력이 돼 있어. 국장이 결정한 표준지 금액이 이거를 제공해줘. 누구한테 제공해줄까? 그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공해줘요. 그럼 시구청장은 국장으로부터 비준표가 넘어올 거 아니에요. 넘어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여러분들 1월 중순인가? 아니 1월 중순에 보면요. 아마 2월 중순일 거야. 여기도 아마 그럴 거야. 현수막 걸려 있는 데 있죠. 현수막 걸려 있는 데 보면은 거기 뭔가 붙어. 토지 지가 특성 조사 기간인가 붙을 거야. 15일 동안에. 그러면은 국장으로 내려오기 전에 시장 구청장 자기들이 담당하는 관할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할 구역 안에 지난 연도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지가 특성을 조사를 해. 조사해서 컴퓨터에 이거를 입력을 해. 비준표, 국장이 내려온 비준표에. 그 표준지 금액이 있고 본인이 관할하는 담당 관할 구역에 개별 토지들이 작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공식 입력하면은 컴퓨터에 입력하자마자 두루룩 컴퓨터가 돌려가. 회계분석 돌려가지고 산출되는 게 산정하는 게 있죠. 뭐가 나올까? 개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 비준표를 제공하면 비준표가 시장 비준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사용해가지고 뭐가 나와?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그럼 개별가 나오면은 요거는 뭐 산정할 때 기준이 될까? 이거를 왜 결정할까? 세금이야, 세금. 세금, 부담금 같은 부가기준 3개 이걸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 시장 구조총장이 토지가 비준표를 작성한다고 돼 있죠? 어떻게 바꿔야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장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그 관계행정에 제공한다고 돼 있죠? 관계행정이 아니라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틀린 지문으로 이미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4번에 표준지 평가 가격 적정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객관적인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당연한 말이니까. 그리고 이제 35번도 공통적이야. 다 똑같은 게 너무 많아. 거기 한번 35번을 잘 보시면은 표준지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어. 무슨 땅이야? 낮이야. 근데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토지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살 때 대출받아 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상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공통적인 것이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은 사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 평가할까? 없다고 보고 평가할까?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야. 다 똑같아. 여기 다 토지든 건물이든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 무조건 없다고 보고 평가해야 돼. 사법상 제한이 이거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야. 근데 공법상 제한은
받는 걸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 토지하고 명동 지역의 토지 가격이 다른 거야. 중심 상업 지역하고 그린벨트라는 용도 지역을 그대로 반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착물이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를 평가한다. 맞지? 없는, 사법상에 없는 거.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36번도 똑같은데 표준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 공시를 뭘로 본다? 개별로 봐. 그럼 표준이 개별이 되는 경우, 개별로 보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세 가지가 있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뭘로 봐?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는 뭘로 봐? 개별 주택가격. 비중 표준은 뭘로 본다? 비중은 개별. 다 똑같아. 이 지문이 다 똑같습니다. 법조문 보다 보면 카피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36번도 이미 나왔고 37번 있죠. 37번과 38번을 잘 보시면은 그러면 결정 공시했겠지. 그럼 본인 땅값이 얼마인지 통보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땅 본인 땅값 종이 쪽지 하나 받아요.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이신청 절차가 있을 거야. 그럼 이신청은 다 똑같아. 다. 이신청 기간에 대해 시험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3박자를 잡으셔야 돼. 언제부터 며칠 동안 누구한테는 요거를 잡으셔야 돼. 언제부터 이신청 시작할까요? 아니 이신청 언제? 공실부터야 공시 기준일부터야? 아까 공시 기준 몇 월 며칠이라 그랬어? 그럼 1월 1일 날은 본인 땅값이 얼마인지도 몰라. 1월 1일 평가한 금액 통보 받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실부터예요. 공실부터 며칠? 30일. 기출문제 2번이나 이거 60일로 냈어. 누구한테 하는지는 결정이 돼 있지. 국장한테 할 수 있고 누구? 시장 군수장. 그 국장한 시군구장한테 인정하는 뭐가 몇 개가 있겠어? 뭐만 붙어 있는 거? 개가 붙어 있는 거 시장 군수청장한테 하고 나머지 다 누구한테? 국장. 그 인정 받았지. 심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심사 기간이 있겠죠. 그것도 언제부터 며칠 동안 결과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언제부터 할까? 이신청 기간을 받은 날부터요? 이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할까? 아니야. 이신청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뭐 만료된 날부터. 며칠? 30일. 타당하다 그러면 재공시하고요. 타당하지 않으면 이제 기각을 하게 돼 기존권 확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결과를 통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3박자가 다 똑같은 절차니까 다만 누구한테 하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37번 표준지네. 2가 있는 자대 있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공실부터. 맞아요? 틀렸잖아. 공시 기준일이 아니라 공실부터. 여긴 틀렸어요. 며칠? 이건 맞네. 누구한테? 표준이니까 국장한테 해야 되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틀렸죠. X. 그러고 나서 38번에 이제 심사. 국장은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이건 표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며칠? 30일 내 심사 결과 통지. 맞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이거 모의고사 참 자주 냈죠. 그럼 39번도 결과인데 수용됐어요. 보상액 산정해야 돼. 그럼 보상액 산정해야 되는데 개별 공시가로 보상액 산정할까? 표준지 공시 산정할까? 표준지 가지고 해요. 개별은 그냥 컴퓨터로 공무원분들이 돌려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표준지는 전문가인 평가업자들이 한 거잖아. 그래서 보상평가 같은 거 할 때,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보상평가 할 때는 뭘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합니다. 개별은 간편하게 세금 부과할 때 하는 것이고 개별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 39번 X고요. 40번에 이것도 참 많이 나온 전설적인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이걸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지가를 산정하거나 그거 하나.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 있죠. 이거 오타 났다. 감정평가 법인이야. 감정평가 법인 등이 타인의 의뢰에서 개별적 토지 감정평가할 때 있죠. 그 기준이 되는데 이게 표준지 공시가 효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 법인 등이 타인의 의뢰받아서 개별 토지 평가할 경우나 국가 등의 업무와 관련 땅값을 산정할 때 개별 공시가로 할까? 표준지 공시가로 할까? 표준지 가지고 하는 거야. 개별이 아니라 표준지예요. 엄청 나온 지문입니다.
같이 나오지 않고 요즘에 따로따로 내더라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이 XX. 그리고 이제 40번 X 개별 공시가는 아니야 표준지 공시지가. 41번의 개별 공시가는 공시 기준일이 7월 1일인 경우도 있다. 이거 맞아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42번에 개별 물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물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한대. 맞죠? 아까 개별 공시지가는 국장으로 내던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야. 그래서 요 지문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43번은 그냥 보세요. 이거 검증 받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고. 그 44번에 시장구조구청장은 개별공시가 이의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심사의 결과를 신청인한테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OX. 이거 똑같은 이신청에 대한 심사잖아. 언제부터 한다 그랬어?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하는 거지. 아까 위에서 적어드렸던 거죠. 근데 이신청을 한 날로부터 돼 있죠. 기간은 며칠? 30일.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왜? 개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누구한테 하는지 나왔고요. 이건 X. 이신청을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이신청 기간이 위에처럼 만료된 날부터. 그리고 이제 45번에 국장은 건물 구조 일반 유산 인정된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중앙 어쩌고저쩌고 심의거저 공시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것만 알아도 25의 정답 세 문제를 맞춰. 이거 O야 X야? OX. 이거 X야. 뭐가 틀렸어요? 공동주택이 아니지. 잘 읽어보시면은 국장이 나왔죠? 그럼 일단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나왔잖아. 그럼 표준주택 가격 공시할 때 표준주택 가격이 있죠? 이거는 어디서 선정하는 거야?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단독주택 칸에다가 자꾸 뭘 집어넣어? 공동주택. 근데 발견을 못 하셔. 왜? 40번에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면 벌써 지쳤어. 민법부터 하신 분들은 눈이 침침해. 지금 떨어.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벌써 계산 문제가 또 앞에 눈에 아른아른거려. 감정평가. 이거 패스하고 이것도 아이고 읽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아. 그래서 지쳐가지고 아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에 들어가야 돼.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46번에 표준주택의 공시상황이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황하고 표준주택의 공시상황 거의 똑같아. 다만 차이는 얘는 건물이잖아. 표준주택은. 전 토지지. 그러니까 건물에 맞춰서 몇 개만 하면 돼. 나머지 뭐가 똑같냐? 가격, 지번,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다 똑같아. 그 건물에 대한 상황은 다를 거 아니에요.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보시다시피 그 동그라미 4번이 있죠. 건물 구조, 건축 허가일이 아니야. 허가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사용 승인일이야. 허가일은 공시 상황이 아니고 사용 승인일. 이게 우리 시험하고 평가사 시험에서 다 나왔더라고. 사용 승인일. 이렇게 요약자 한번 잘 보시고요. 나머지 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 47번 보세요. 국장이 표준주택의 국장 맞지? 조사 평가하고자 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한테 의뢰한대. 이건요? 틀렸지? 어디 뭐가? 아니지. 감정평가 업자든 법인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준주택은 누구한테 의뢰한다 그랬어? 한국부동산원한테 의뢰하는 거야. 둘 이상 아니 부동산원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냥 둘 이상 다 색자시고 한국부동산원한테 의뢰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네, 그렇게 48번에 시구청장이 공시기준을 위해 토지 합병 분할한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어떻다? 틀려. 몇 월 며칠? 6월 1일이야. 이거 기억하시네? 와 대단하시다.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합니다. 그리고 49번도 이제 종종 나왔는데 개별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주택 가격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OX. 지금 뭐가 틀렸을까? 바뀌었죠. 표준을 기준으로 개별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문구는 개별을 표준이 나온다고 돼 있죠? 잘못된 거죠. 아까 표준이 개별에 나오는 겁니다.
순서상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하더라고. 50번의 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현재 적정액 조사 산정하여 공동주택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한테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야, 이 당시 이 출제한 요 출제원 있죠? 야, 너무 심한 것 같아. 뭐가 틀렸을까? 공동주택가격 공시위원회는 없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시, 어렴풋이 공부한 사람 타겟팅한 거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인데 공시위원회는 뭐하고 하겠어? 중앙하고 시군구 부동산 공시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공동주택 가격 공시위원회, 이야, 진짜, 야, 아니라 뭐라고요? 중앙. 국장이, 공동주택은 국장이 하는 거니까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유,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중앙이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51번의 국장은 매년 1월 1일까지 공동주택을 산정 공시해야 되죠. 틀렸지? 언제? 몇 월 며칠? 공시일은 4월 30일. 4월 30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2번 국장이 공동주택을 조사 산정하는, 이게 나오죠. 이제 공동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대요. 그럼 사법상 제한이 있는 거지. 아까 공통적이 뭐라 그랬어? 있는 걸로 보고 없는 걸로 보고, 없는 걸로 보고 평가하는 거야. 그럼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걸로 보고 평가한다. 맞아, 틀려? 맞아. 기출에 보면 존재하지 아니한 걸로 이렇게 옳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냈더라고요. 발견할 수 있을까? 예. 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등등.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맞고. 53번에 국장 공동주택 조사 산정할 때는 한국부동산원한테 의뢰한대. 맞다 그랬잖아. 표준하고 공동주택은 전부 다 누구한테? 한국부동산원한테 의뢰하는 거요. 이렇게. 벌써 지쳐서 언제 끝나? 안 끝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54번도 자주 나오죠. 우리가 개별주택 따로따로 내는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을 왜 결정할까요? 그 문구집 읽다 보면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과세. 결국 세금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세.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맞고 55번에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에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대. 틀렸지? 아까 표준주택은 어디서만 나온다? 단독주택. 공동이 들어가면 안 돼. 이것도 시험에 정답 체크했었죠. 56번에 미연이 왜 이렇게 많지? 타이핑하다가 잠잤나 봐. 죄송해요. 이게 제가 새벽 3시까지 작업한 온 거라서 이렇게 하다가 저는 번호가 순서가 중복될까 봐 엄청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아직 번호 중복이 없는 것 같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이란 국장이 일단의 비중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죠.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노노노가 아니라 네네네네네 한 거예요.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한 거예요. 네네네네. 모든 게 다 억지야. 거기 보면은 비중 표준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논리 적용하면 되는데 표준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위에서 나왔던 배경 형태로 그대로 낸다 그러면은 표준을 일반에 선정 이렇게 돼야 되죠. 오답 나올 때 뭘 집어넣을까? 일반에다가 집합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야. 아까 공동주택 집어넣어서 틀리게 나온 지문이 있었다 그랬죠. 이거 연습해야 돼. 연습만 되면 쉽게 찾는데 연습 안 되면 한참. 그리고는 맞아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된 겁니다. 이렇게. 57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 시장군수는 시군구죠. 심의 거쳐 매년 비주거용 개별, 개가 나왔죠. 개니까 시군구 심의 거치고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58번에 국장은 비중 표준 부동 조사 평가할 때 있죠. 그럼 다 의뢰할 수 있어. 감정평가 법인이라든지 한국부동 둘 다 의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것은 이거 나온 적은 없고. 59번에 비중 집합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비중 개별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대. 이건요.
틀렸지? 그러니까 비중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는 것은 집합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비주어용? 일반이에요, 일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파트가. 그런데 한 문제가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태에 있는 거라든지 여기 있는 지문만이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절차상을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은 60번부터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매년 나오는데 이게 조문이 많지 않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이 25개 정도인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25개 조문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 여러분 국토계획법만 하더라도 수백 개 조문이 있잖아. 눈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25개 조문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놓치신다는 건 좀 아깝고요. 근데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용어하고 절차에 대한 내용이 하나에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물건별 평가 방법이 있죠.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점철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따로따로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기본 하나고 플러스 알파예요. 60번에 그 유명한 기준 시점 나왔죠. 기준점에 대해서 규칙이 규정된 것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개념에 대해 규정한 거 있고 또 하나는 기준 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 게 있어. 감정평가 결정 기준이 날 이게 개념인데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기준점은 대상물의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해서 다만 기준점 미리 정할 때 그 현장 조사가 가능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OX. 1번, 지금 1번 X, 2번 O. 1번 X, 2번 O. X죠? 뭐가 틀렸어? 그렇죠.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의 역사를 보면요. 별짓을 다 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뭐 감정평가 작성을 완료한 날짜 별짓 다 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리고 다만 이제 미리 정해질 때 있죠. 정해진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게 한해서 그 날짜 할 수도 있다는 거 엄청 나와. 그리고 뭐 61번은 당연한 말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62번도 마찬가지죠. 평가 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감정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문을 거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 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기본 확정해도 기본적 사항이 있죠. 여러분들 시험에 최근에 나와서 올해는 안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감정평가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가 몇 단계 절차? 아마 규칙 제8조에 나올 거예요. 절차가 몇 단계죠? 1번 7단계. 그죠? 7단계. 첫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처리계획의 수립. 세 번째가 뭐예요? 여기는 확정이고요. 여기는 확인이야. 달라요. 확정한 내용을 실제로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료의 분석 및 가치 형성 및 검토 나오죠. 여섯 번째가 평가 방법의 적용 및 선정 및 적용. 마지막이 감정평가 금액이 있죠. 감정 금액의 결정이 표시되어 있어요. 기처대 자자 평평. 안 나와. 얼마 전에 나와서. 근데 이 내용이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확정할 내용. 이게 몇 개가 있다 그랬죠? 아니. 8개. 첫 번째가 뭐야? 의뢰인 있죠. 두 번째가 대상 물건이죠. 세 번째가 감정평가 목적. 네 번째가 여기서 그 유명한 기준 시점. 그 다섯 번째가 감정평가 조건. 여섯 번째 이것도 더 유명한 기준 가치. 위에서 나왔던 자문에 대한 상황이 있죠. 그 마지막은 돈이잖아. 중개업자분처럼
수수료 있죠? 수수료 및 실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대 감기 조기 자수죠. 여러분들 학원마다 암기가 다르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하신 것도 하세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 개별적 의미가 있는데 그 해당되지 않는 것 중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다시피 기억은 대상 물건 있죠. 감정평가 금액은 없잖아. 감정평가 절차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지 사무실에 찾아와서 감정 의뢰했는데 금액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니은은 아니고 의뢰는 나오고요. 기준점 들어가 있고 기준가치 있고요. 목적 나오고 공시지가 없죠. 시효서는 아니고 수수료 있고 조건 나오죠. 전문가 자문이 있잖아. 총 10가지 중에서 8개니까 2개가 빠지죠. 감정평가 금액 니은하고 시효서 공시지가가 빠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64번은 감정평가는 여러분들 이게 현황평가가 있어요. 이런 원칙이 있어, 원칙. 규칙 제6조 원칙이 현황기준평가라고 있습니다. 규칙 제6조. 아마 그 6조 맞을 거야. 현황평가라고 할 때는요, 이거 얼마 전에 나왔는데 키워드 3가지를 아셔야 돼. 키워드 3군데가, 요거 3군데 장난칠 거야. 첫 번째 키워드 뭐? 기준 시점. 두 번째, 이용 상황. 세 번째,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 받지 아니한 상태. 그래서 공법상 받는 상태를 하는 거예요. 장난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기시점, 이용 상황, 그리고 공법상 받는 상태.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그래서 3군데에서 어떻게 장난쳤는지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예외가 있죠. 현황의 원칙이니까 현황의 예외가 무슨 평가일까? 조건평가. 조건평가는 조항이 1, 2, 3항이 있는데 1항만 나왔더라고. 그게 65번인데 거기 보면은 기준 시점에서 두 번째 줄 가치 형성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실제 이용 그대로 하는 게 아까 현황 기준 평가에 있었잖아요.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평가하는 경우 있죠. 이거 무슨 평가라 그런다? 이거를 조건평가라 그래요. 조건평가. 66번 그냥 알아두세요. 조건평가할 때 하는 논리고 66번도 맞고 그리고 67번 규칙 제7조 이것도 엄청 이게 더 많이 나왔었죠. 제7조 원칙 개별평가. 개별평가는 물건별로 평가하는 거지. 그럼 예외가 있겠지. 여러분들 공부하신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개별평가 원칙이야. 예외가 몇 개 있을까? 3개. 뭐 첫 번째 순서대로 좀 일괄평가. 그리고 구분평가. 그리고 부분평가. 조문대로 공부하셔야 돼. 법 규칙이 규정됐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67번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이 있죠.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야? 부분평가지. 구분이 아니라 부분. 68번에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는데 무슨 평가? 구분이야, 구분. 67, 68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69번에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건 다 끝났어. 그러면은 확정해서 의뢰인 돌아갔죠. 의뢰인 돌아가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평가업자가. 그런 다음에 실제로 확정한 사항이 실제로 이제 알아서 확인해야 돼. 확인할 때 임장할 때 원칙이겠지. 실지조사가 원칙이 하지 아니할 수도 있나요?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냐? 2가지 예외가 다 나왔는데 감정평가할 때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70번에 그리고 이제 아까 기준 가치가 있었죠. 6번째. 그럼 기준이 되는 가치야. 그 가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거 아니야. 다양한 가치 중에서 원칙으로 정한 무슨 가치를 구하라? 무슨 가치? 우리 규칙에 무슨 가치를 구하라고 나와요? 1번 시장 가치, 2번 사장 가치, 3번 소장 가치. 그죠? 시장 가치. 예외 있죠, 예외. 예외는 무슨 가치로 할 수 있어? 그렇지,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여기도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시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시장 가치.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야, 주관적 가치야? 객관적 가치. 그래서 그럼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다 보니까 그 얘가 도대체 뭐야?
개념 정의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래서 시장 가치 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죠. 몇 개? 먼저 시장, 뭔 시장? 통상적인 시장. 그리고 먼 기간, 충분한 기간 공개되죠. 당사자, 뭔 당사자? 정통한 당사자. 그리고 거래, 뭔 거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그런 다음에 얘는 객관적 가치라고 그랬잖아. 그럼 법률에 규정할 때 시장 가치는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하게 거래를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한 자발적 거래에 의한 객관적 가치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객관적 가치가 뭐야? 또 거기에 또 해석이 필요해. 그래서 객관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정의 내렸죠. 객관적은 누가 다 인정하는 가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 가장 높다, 낮다.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누가 하더라도 시장에 나왔는데 90% 이상이 그 1억에 거래한대. 그건 1억으로 객관해야 되는 거야. 제가 충무로에 등장했어. 제 몸값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100원이래. 그럼 저 몸값을 얼마로 객관화됐어요? 100원. 100원이면은 어떡하지? 어묵 포장 500원짜리 못 먹잖아. 그치. 그러면 출연을 10군데 더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논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디 하다만 거지? 70번. 저도 오래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졌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사용가치 기준. 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사용가치 외의 기준. OX. X죠. 사용가치가 아니라 전부 다 무슨 가치? 시장가치로 다 바꾸셔야 돼요. 다 규정. 70은 나왔죠. 시장가치,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 자발, 성립 가능 가장 높다. 제대로 돼 있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71번은 그냥 보세요. 이거 75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3방식으로 넘어가죠. 3방식은 몇 개 방식이 있어? 3방식이니까 3개 방식이 있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1번 수익 방식이야? 아니면 사익 방식이야? 수익. 원비수.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 원가 방식이란 이제 여기는 특히 가로 문제가 대빵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면은 되게 효자 부분인데 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는 파트예요. 원가 방식은 원가법 나와야 되죠. 가격 구하는 거죠. 적산법 임대료 구하는 거잖아. 무슨 성? 비용성이지. 삼면성 중에는 비용성이지. 원가니까. 틀렸지. 시장성의 비용성. 비교 방식이 있죠. 비용 거래사례 비교법 나와야 되죠. 임대료 비교법 나와야 되지. 무슨 성? 얘는 비교 방식 시장성에 나와야 되지. 비용이 아니라 시장성. 그리고 무슨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비교법이야. 기준법이 나와야 되죠. 이것도 75번에 이제 어쨌든 74번 X, 75번 수익 방식.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나와야 되지. 무슨 성? 수익성. 이건 제대로 돼 있지.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잖아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대상 토지 사정보 시점성 지역 개별 그 밖에 보정해서 대 가액을 산정한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OX. 뭐가 틀렸어? 사정 보정 안 하지. 표준지 공시가로 할 때는요. 시지개그죠. 시점 수정, 지역, 개별, 면적. 아니야. 면적 그 밖에. 그러니까 시지개그. 그럼 사정 보정이 들어간 거를 금방 확인하셨네. 와. 이거 들어간 거 확인하신 분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1% 이내 해당이 돼요. 야,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페이지네? 아쉽다. 다시 처음부터 할까? 77번에 원가법. 원가법이 아까 가격 구하는 거지. 어차피 계산 중심은 나오지만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원가법, 제조다원가, 감가수정, 가액에 나와야 돼요. 작년에도 이게 나왔잖아. 근데 지금 뭐로 돼 있어? 취득원가, 감가수정, 가액 돼 있죠? 틀렸잖아. 근데 작년 어떻게 나왔어? 혹시 작년 거 푸신 분? 규칙 문제 내면서. 그쵸? 제조다원가, 감가수정, 가액은 살렸어. 그럼 원가법으로 해야 돼.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근데 적산법으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는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77번은 X. 취득원가가 아니라 제조다원가. 그럼 제조다원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지?
조달, 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 있죠. 감가수정도 잘 보셔야 돼. 제대로 구했잖아. 감액할 요인을 세 가지 제시해 주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그 해당 금액 여기 그 다음부터 해당되는 금액을 그래서 세 군데 동그라미 쳐야 돼. 감가수정 나올 때 첫 번째 제조다론가. 제조다론가. 그 다음에 공제. 이걸 더하여 나왔잖아. 공제. 그럼 무슨 시점? 어? 기준 시점에 나와야 되지. 대상물은 항상 기준 시점에 구하는 거니까 그 마지막을 체크하셔야 돼. 제조다론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 근데 무슨 시점 돼 있어? 준공 시점 돼 있잖아. 기준 시점. 우리 시험은 더하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거래사례 비교법 나왔죠. 이거는 그냥 그 쭉쭉쭉 보다 보면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80번에 수익환원법 나왔어요. 수익환원법도 이게 말장난 되게 좋아하죠. 수익환원법 첫 번째부터 장난쳐야 돼. 뭐 장래, 산출을 기대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있죠. 그래서 아마 재작년에 31회인가 2회인가 보면 여기다 가로 쳤어요. 가로 여기 들어갈 말 현금 흐름. 현금 환원하거나 그리고 뭐 할인하여. 그리고 여기다 또 가로 쳤어. 그 대상을 뭘 구하는 거야? 가액. 이게 무슨 법? 수익환원법. 근데 작년에는 수익 분석법이라는 했어요. 단어들이 전부 다 장래란 말 나오면서.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됐는가 볼까요? 장래 나왔고 순수익 나왔고 미래현금 나왔고 환원, 할인, 임대료. 틀렸네. 임대료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가액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적산법 81번. 야, 이거 진짜 출전 대빵 좋아하는 겁니다.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지. 얘는 그냥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 적산법에 했죠. 대상물건에 뭐? 기초가액. 기초, 그 다음 단어. 기대율. 그 다음 단어. 곱해요, 더해요, 나눠요. 곱해요. 그럼 기대 수익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임대차 필요할 때 경비. 경비를 더해요, 빼줘요, 나눠줘요. 더해요. 그래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지. 가로 문제도 이렇게 나와. 그리고 기초가액 있죠. 여기다 뭘 바꿔서 냈을까? 우리 시험도 그랬지만은 올해 평가사 시험도 이걸 장난쳤지. 제조다론가를 집어넣었어. 제조다론가는 기초가 달라요. 가격이고 이거는 원가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대율 가로치면 있지만 여기다 뭘 집어넣을까? 기대율 칸에다가 환원율 집어넣어. 환원율 수익환원법 가격 구하는 방법이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당연히 곱해야 되는데 이걸 뭐 할까? 아니, 나누어서 하겠지. 퍼센티지랑 금액은 더할 수는 없으니까 나누어서. 그리고 경비 있죠. 경비를 더해야 되잖아. 이건 뭐예요? 공제하여. 그래서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 적산법은. 그럼 한번 볼까요? 제대로 냈는지. 기초가에 기대율 곱했네. 기대율 나왔죠? 경비 공제. 아, 틀렸네. 공제가 아니라 뭐예요? 더하여. 이렇게. 찾을 수 있으세요? 다행이다. 이거 못 찾으신 분이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한번 실험해 봤더니 전 세계 시험 보시는 분 중에서 8억 7천만 명이 못 찾으시더라고. 8억 7천만 명.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는부터 물건별 평가가 나오죠. 82번에 토지 평가는 무슨 방법? 공시가 기준법. 다음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 뭘 하라?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도대체 적정한 실거래 뭐라는 것이 확인되겠죠? 규정에 다 적정한 실거래 83번에 나와. 거래 시점이 도시 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에는 5년. 3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틀렸지? 13이 아니라 3호가 돼야 되고요. 84번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물건별 평가하는 방법인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야. 주된 평가 방법이에요. 원가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하는 게 몇 개? 아니. 4개잖아, 4개. 뭐요? 이건 4가지가 있지. 건이 뭐죠? 건물, 설은, 건설, 기계, 선은, 공은, 항공기 이렇게 돼 있죠.
건설 성공. 그러면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개. 무, 광. 두 개밖에 안 나왔죠, 지금까지는. 비기. 무가 뭐야? 가장 많이 나온 무형자산.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나오죠? 특허권, 저작권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광은 뭐예요? 광업재단. 비는? 비상장? 마지막이 중요하지. 비상장 주식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이지. 기는? 기업가치. 나머지 거래사례비교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 그럼 거기 감정 84번에 감정평가업자는 구분 소유 대상되는 건물과 대지장을 일괄평가할 때 있죠. 그러면 토지 건물 일괄평가잖아. 무슨 방법? 거래사례비교법. 그렇죠? 그건 틀렸죠. 수익하는 거래사례. 그리고 85번도 개별적으로 나오는데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자 임목을 구분해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임목은 뭘로 해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데 다만 임목 중에 아직 다 자라지 않는 나무 있죠? 소경목림이라 그래요. 얘는 뭘로 할 수가 있어? 원가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원칙은 이 나무는 뭘로 하라? 거래사례. 근데 아직 다 자라지 않는 나무는 원가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외죠. 그리고 이제 이거 틀렸죠. 원가법 하셔야 돼.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86년도에 감정평가 살림 임목을 일괄평가할 때 있죠. 산자 임목 일괄평가 뭘로 하라? 거래사례. 원가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87번 건설기계 뭘로 하라? 원가. 항공기 원가. 선박 원가. 다 원가지. 원가 맞지? 88번 자동차 뭘로 해요? 거래사례. 동산 거래사례 맞지? 88번 이제 87번 88 묶어본 거예요. 위에 두 가지 나왔던 거 있죠? 자동차, 건설, 선박, 항공기, 동산 등이 효용성이 없대. 그러면 거의 고철이지? 그럼 뭘로? 해체 처분 가격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체 처분 가격. 그때 수익환원법이 아니야. 뭐라고요? 해체 처분 가격. 제가 집에서 평가받는 방법이잖아요. 해체된 지 오래됐어. 지금 밖에 나돌아다녀도 신경 안 써. 왜냐면 그분은 지금 대체제 만나러 다니거든요. 만나러 다녀라. 나도 좀 자유 좀 얻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해체 처분 가격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 89번 공장재단 감정평가하는 거죠. 공장재단이잖아요. 등기하겠지. 근데 재단에는 다양한 자산이 있잖아. 토지, 건물, 뭐 유가증권 많아요. 개별 평가해야 돼. 다만 보세요.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야. 그럼 뭘로 해야 돼? 수익환원법이지.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래사례가 아니라 수익환원법. 91번은 광업재단 뭘로 해요? 수익환원법. 무광비기 중에 하나잖아. 수익환원법 틀렸지? 92번에 상장 주식 뭘로 해요? 상장된 거래사례. 비상장 채권은 수익환원법,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근데 다 수익환원법 묶었죠? 틀렸지? 뭐가 빠져야 돼? 상장 주식이 빠져야 되고 90번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죠? 세 가지 중에 어느 방법을 주된 평가법 하라 그랬어? 임대사례 비교법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를 제대로 많이 못했던 것 같아. 가격공시 제도는 19태 할 때 못 해봐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관리 맡기든 개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좀 이번 주에 답을 제가 타이핑해서 보내드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데 타이핑할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리 맡기는 개발은 그냥 답만 찾아서 19태 있는 걸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목표는 이거 가지고 여기 다 맞춘 이게 뭐 60점 이상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있는 오늘 하루 동안 해서 아무리 못해도 여기 있는 자료를 통해서 20점에 30점에 대한 플러스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에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이걸 자꾸 문지르세요. 문지르면은 이게 스며들어. 다 펼쳐봤는데 글씨가 있어. 다시 문지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뭐 꼭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